형부 더 가까이 와줘. 괜찮아. 형부가 나를 여자로 봤던 거 나도 다 느꼈어. 입술이 처음 닿은 순간 그건 충동 같았지만 이어진 동작은 천천히 그리고 아주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안아서는 안 되는 사이였습니다. 아내의 동생과 남편, 서로 너무 잘 알아선 안 되는 둘이었죠. 하지만 그 밤 그 모든 경계를 넘고 말았습니다. 저녁 식탁엔 된장국과 나물 반찬 몇 가지, 그리고 맥주 한 캔이 놓여 있었어요. 정영민은 젓가락을 들고 조용히 밥을 입에 넣었습니다. 아내 김은주는 교대 근무를 마치고 돌아와 바로 방으로 들어갔고 식탁에선 말이 없었죠. 그 식탁엔 늘 세 사람만 앉았습니다. 형민, 은주, 그리고 은주의 여동생 김서연. 서연은 도보 5분 거리의 아파트에 혼자 살고 있었고 평소에도 자주 이 집을 드나들었어요. 결혼을 하지 않은 데다 성격이 밝고 싹싹해서 셋이 함께 밥 먹는 일이 잦았답니다. 그날도 마찬가지였어요. 형민이 반쯤 먹은 국에 물을 부으려던 순간 초인종 소리가 울렸습니다. 왔어? 오늘 좀 늦네. 서연은 외투를 걸치고 머리를 질끈 묶은 채 들어섰어요. 형민을 보며 자연스럽게 웃었죠. 형부, 점심 안 먹었지? 얼굴에 다 써 있어. 그냥 바빴어. 두 사람의 반말 대화는 익숙했어요. 오래도록 가까이 지낸 사이였기에 특별할 것도 없었답니다. 서연은 식탁에 앉자마자 양념에 구운 고기 한 점을 건넸어요. 이거 먹어. 내가 좋아하는 거라 많이 했어. 형민은 그녀의 젓가락과 손끝이 잠시 스치는 걸 느꼈고 그 감촉을 무시할 수 없었어요. 서연은 물을 따르며 말없이 웃었고 형민의 시선은 자꾸만 그녀의 목덜미로 향했습니다. 질끈 묶은 머리 아래로 보인 목선은 햇빛처럼 얇고 밝았죠. 은주는 여전히 식탁 반대편에서 휴대폰만 보고 있었어요. 무표정한 얼굴엔 피곤함이 그대로 묻어나 있었죠. 형부, 이거 내일도 싸줄까? 남았는데. 아냐. 그냥 대충 먹을게. 형민은 그 대답을 스스로도 낯설게 느꼈습니다. 괜히 괜찮다는 말을 한 것 같았죠. 식사가 마무리될 무렵 은주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어요. 남은 두 사람 사이엔 조용한 공기만이 흘렀습니다. 형민은 식탁을 정리하는 서연의 옆모습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그녀는 익숙한 손놀림으로 접시를 옮기고 물티슈를 꺼냈죠. 그 모습이 어딘가 낯설고도 편안했어요. 은주가 아닌 누군가가 이 식탁을 마무리하고 있다는 사실이 형민을 멈칫하게 만들었죠. 형부, 또 말 안 하고 지나갔어? 언니랑. 서연의 물음은 짧았지만 정확했습니다. 형민은 고개를 끄덕이지도 고개를 저어보지도 않았어요. 그저 식탁 위 물컵을 들고 천천히 마셨습니다. 대답은 없었지만 그녀는 이미 그 침묵의 의미를 알고 있었죠. 그날 밤 식탁엔 김은주의 흔적보다 서연의 체온이 더 진하게 남아 있었어요. 그리고 이상하게도 그게 싫지 않았습니다. 김은주는 그날도 야간 근무였습니다. 병원에서 환자들 곁을 지키는 밤이었고 집엔 정영민 혼자 남겨졌습니다. 불 꺼진 거실엔 텔레비전도 켜지지 않았고 전자레인지 앞엔 식은 컵라면 용기만 놓여 있었어요. 형민은 그 자리에서 오래도록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물 한 컵을 따르려다 멈췄고 조용히 휴대폰만 바라보았죠. 오후 9시 무렵 진동이 짧게 울렸습니다. 보낸 사람은 김서연. 형부, 배고프지? 지금 고기 굽고 있어. 혼자 먹기 아깝다. 형민은 답장도 없이 옷을 챙겨 입었습니다. 그리고 그 짧은 거리, 도보로 몇 분 남짓한 길을 천천히 걸어갔죠. 서연의 집에 도착했을 땐
현관문이 반쯤 열려 있었습니다. 그 안에서 구워지는 고기 냄새와 함께 은은한 조명이 복도 너머로 퍼져나왔어요. 왔어? 술은 냉장고에 있어. 꺼내. 김서연은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고 편한 티셔츠에 반바지 차림이었죠. 형민은 무표정한 얼굴로 술 한 병을 꺼냈고 식탁에 앉자 고기 굽는 불판 앞에서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서연은 고기를 뒤집으며 말했습니다. 언니, 또 야간이지? 형민은 고개만 가볍게 끄덕였습니다. 한동안 두 사람은 말이 없었습니다. 불판 위에서 고기가 지글거릴 뿐이었어요. 형민의 시선은 어느새 서연의 손끝을 따라 움직이고 있었고 그 손끝에 닿은 젓가락에서 작은 살결이 드러날 때마다 의식이 자꾸만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서연은 접시에 고기 몇 점을 놓으며 조용히 말했죠. 형부나 예전부터 좀 눈치챘어. 형민은 눈을 들었고 그녀는 말없이 젓가락을 내려두었습니다. 언니랑 안 맞잖아. 그 말에 형민은 잠시 시선을 피했습니다. 조심스레 컵을 들어 올렸고 입술을 축였죠. 서연은 대답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말을 이어갔어요. 형부 나 언니랑 이야기할 때 들은 적 있어. 형부가 뭘 해도 언니는 싫다고 했다고. 그런 거 자체가 불편하다고. 형민의 손이 멈췄습니다. 그 말은 정수리를 때리는 듯 했어요. 그는 목소리를 낮춰 조용히 말했습니다. 처음엔 괜찮았어. 그럴 수도 있지 싶었고. 근데 매번 내가 애무를 해도 싫다 그러니까 점점 이게 내가 문제인가 싶더라. 형민은 말을 이으려다 숨을 삼켰습니다. 그냥 내가 아무리 해도 반응이 없으면 남자는 그게 참. 서연은 그 눈빛을 가만히 바라보았고 형민은 시선을 피해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형부 잘못 아니야. 그 말은 아주 짧았지만 형민의 귓가에 오래 맴돌았어요. 잠시 후 서연이 자리에서 일어나 조용히 수건을 적셔 가져왔습니다. 술을 쏟은 것도 아닌데 그녀는 형민 앞에 앉아 그의 무릎에 조심스럽게 손을 얹었습니다. 괜찮아. 형부 그 마음 이해해. 그 손이 닿는 순간 형민의 눈꺼풀이 천천히 내려앉았고 두 사람의 숨결이 서로에게 닿았습니다. 형민은 조심스레 고개를 숙였고 서연은 눈을 감은 채 고개를 받아주었죠. 입술이 처음 닿은 순간 그건 충동 같았지만 이어진 동작은 천천히 그리고 아주 조심스러웠습니다. 입술이 살며시 닿았다 떨어졌고 형민은 그 감촉을 확인하듯 다시 한번 그녀의 입술을 붙잡았습니다. 두 사람의 숨이 맞닿으며 점점 빠르게 엉켜들었죠. 서연의 어깨로 미끄러지듯 내려간 손끝이 티셔츠 자락 안으로 조심스럽게 파고들었고 그녀는 작게 들이쉬며 몸을 살짝 움츠렸어요. 형민은 잠시 멈춰 눈을 마주쳤고 서연은 고개를 끄덕이지도 뿌리치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그의 손을 천천히 자신의 허리 위로 이끌었습니다. 괜찮아. 작은 숨결 같은 목소리 속에 서연의 손끝이 형민의 손목을 더 깊이 끌어당겼습니다. 형민은 이불도 없는 거실 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 서연의 허벅지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뒤로 젖히며 두 눈을 감았고 그 숨소리는 점점 뜨겁게 번졌습니다. 셔츠 자락이 말려 올라가면서 형민의 손바닥이 그녀의 등을 타고 천천히 움직였고 서연은 그 손길에 점점 몸을 맡겼습니다. 형부 더 가까이 와줘. 그 말에 형민은 잠시 머무졌지만 이윽고 그녀의 다리 사이에 몸을 밀어 넣었습니다. 두 사람의 가슴이 맞닿자 심장 소리까지 함께 울리는 듯 했어요. 서로의 몸이 천천히 겹쳐지고 어깨를 쓰다듬던 손길이 목덜미를 감고 내려가며 서연은 작은 신음을 삼킨 채 숨을 고르기 시작했습니다.
형민은 숨을 죽이며 그녀의 허리를 깊게 끌어안았고 서연은 그의 귀에 입을 대고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그날부터였어. 형부가 나를 여자로 봤던 거 나도 다 느꼈어. 그 말이 끝나기도 전 형민의 동작이 조금 더 강해졌고 서연의 등은 본능처럼 젖혀졌습니다. 살결이 맞닿을수록 오래된 갈증처럼 감춰졌던 감정이 몸을 타고 흘러나왔습니다. 형민의 입술이 그녀의 쇄골을 지나 가슴 언저리에 닿을 때 서연은 조용히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감췄고 그 아래로 떨리는 손끝이 형민의 등을 깊이 끌어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서로의 몸 위에 머물렀고 말없이 그리고 숨죽인 채 금기의 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서연은 그날 아침 혼자 눈을 떴습니다. 거실 바닥에 널브러진 쿠션과 수건, 그리고 식지 않은 소주병이 그대로 놓여 있었죠. 형민은 이미 일어나지 않은 듯 침대가 아닌 소파 한쪽에 등을 기댄 채 앉아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조용한 숨소리만 공간을 채우고 있었고 서연은 이불도 없이 그대로 식탁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녀의 발끝이 닿는 바닥은 서늘했고 그 차가움이 온몸을 타고 올라오는 듯 했어요. 서연은 조용히 싱크대에 물을 틀었고 그 흐르는 소리가 정막을 깨는 유일한 소리였습니다. 형민은 미동도 없이 앉아 있었고 서연은 옅은 목소리로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언니, 몇 시 퇴근이야? 형민은 대답 대신 고개를 천천히 들었습니다. 그러곤 조용히 시계를 바라봤죠. 한 7시 반쯤? 그 짧은 대화 뒤 다시 침묵이 길게 내려앉았습니다. 서연은 자신의 손등을 바라보다가 아무 말 없이 컵에 물을 따라 마셨고 그 잔을 들고 거실로 걸어갔습니다. 형민과의 거리를 유지한 채 소파 맞은편 바닥에 앉은 그녀는 두 손으로 잔을 감싸 쥐고 말없이 숨을 골랐습니다. 어색한 기류는 시간보다 더 천천히 흘렀고 둘의 시선은 절대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형민의 손끝이 다리 위에서 천천히 떨릴 때 서연은 조용히 숨을 내쉬며 입을 열었습니다. 형부 어제 일 없었던 일로 해. 그 말에 형민은 잠시 멈칫했지만 곧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연은 입술을 꽉 다물고 고개를 숙였고 그녀의 뒷모습엔 여전히 남아있는 체온이 아른거렸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아무 말도 없이 앉아 있었고 시간은 아주 천천히 그러나 냉정하게 흘러갔습니다. 김은주는 그날 아침도 피곤한 얼굴로 집에 들어왔고 식탁 위엔 아무것도 남지 않았으며 형민은 마치 아무 일도 없던 듯 일어나 아내의 가방을 받아들었죠. 하지만 아내의 손끝은 여전히 차가웠고 형민의 눈동자는 어딘가 멀어진 시선을 품고 있었습니다. 김서연은 창문 너머로 비추는 아침 햇살을 등진 채 혼자 앉아 그날 새벽 자신의 눈을 마주하던 형부의 표정을 떠올리고 있었습니다. 그 표정은 욕망이 아니라 오히려 절박함처럼 보였다는 사실이 자꾸만 서연의 가슴에 파문처럼 퍼졌습니다. 형민은 그날 이후 매일 같은 시간에 퇴근했습니다. 회사 일을 마치고 저녁 7시쯤 집에 도착했을 땐 늘 그렇듯 은주는 병원 야간 근무 준비 중이었고 집안은 정적에 잠겨 있었죠. 식탁 위엔 미리 데워놓은 국이 놓여 있었고 그는 조용히 수저를 들고 앉았습니다. 입으로는 밥을 넘겼지만 생각은 온통 그날 밤의 잔상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서연의 눈빛, 손끝, 숨결까지 모두 몸에 각인된 듯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서연은 그날 이후 창문을 오래 열지 않았습니다. 거실 불도 어두운 스탠드 하나로만 밝혀두었고 형민이 퇴근해 주차장에 들어오는 시간엔 일부러 화장실 문을 틀며 그 소리를 가렸습니다. 하지만 사람 사는 단지는 생각보다 좁았고
그날도 마트 앞 횡단보도에서 서연은 우연히 형민과 마주쳤습니다. 둘은 동시에 고개를 돌렸고 불이 바뀔 때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어깨만 스치듯 지나쳤습니다. 서연의 손엔 계란과 상추가 담긴 장바구니가 들려 있었고 형민은 두유 하나를 든 채 편의점 방향으로 발길을 돌렸죠. 은주는 그 주 금요일부터 야간 근무가 3일 연속이었습니다. 형민이 혼자 저녁을 먹는 날이 이어졌고 서연에게서 날아온 메시지는 그 셋째 날 저녁 8시 무렵이었습니다. 형부, 오늘 밥 먹고 가. 형민은 한참을 응시하다가 짧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응. 저녁 8시 반. 형민은 퇴근 후 곧장 서연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손에는 마트에서 산 딸기 한 팩이 들려 있었고 서연은 미리 불고기를 구워놓고 기다리고 있었죠. 거실엔 조용한 음악이 흐르고 있었고 서로의 발소리만 바닥을 울렸습니다. 식탁 맞은편에 마주 앉은 두 사람은 한동안 아무 말 없이 고기만 집어 먹었습니다. 형민이 물을 따르다 잔이 흔들렸고 서연의 손등을 스치듯 지나쳤을 때 둘은 동시에 고개를 들었지만 눈은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밥은 먹고 다녀? 서연이 낮게 물었고 형민은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끔. 서연은 젓가락을 내려놓고 형민의 잔에 조심스럽게 술을 따랐습니다. 그녀의 손끝은 작게 떨리고 있었고 형민은 조용히 잔을 들어 올려 입술에 댔습니다. 형부. 서연은 아주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날 밤 나 후회 안 했어. 형민은 술을 마시다 잠시 멈췄고 그 말은 오래도록 식탁 위를 떠돌았습니다. 그래서 더 무서웠어. 이게 진짜일까봐. 형민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고 서연의 손등 위로 그의 손이 아주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이번엔 서연이 피하지 않았습니다. 서연은 형민의 손을 받았습니다. 도망치지 않았고 오히려 손가락 사이를 천천히 끼웠죠. 둘의 손은 식탁 위에서 한참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작은 접촉이지만 그 안에는 말로는 담을 수 없는 무언이 흐르고 있었어요. 형민은 천천히 일어섰고 서연은 조용히 그 뒤를 따랐습니다. 그들은 말없이 거실 조명을 껐고 오직 스탠드 등 아래 소파 쪽이 희미하게 빛을 머금고 있었습니다. 형민이 소파에 앉자 서연은 주저하다가 그의 무릎 위에 천천히 몸을 걸쳤습니다. 숨소리만 들릴 만큼의 정적이 흘렀고 서로의 얼굴이 가까워질수록 눈동자에 머무는 감정도 깊어졌죠. 서연아. 형민이 조심스럽게 그녀의 이름을 불렀고 서연은 작게 고개를 끄덕이며 입을 막았습니다. 나도 무서웠어. 근데 멈출 수가 없었어. 그 말에 서연의 손이 그의 뺨을 감쌌고 형민은 그 손길에 눈을 감았습니다. 입술이 닿는 순간 서로의 몸은 기다렸다는 듯 반응했어요. 서연의 손끝이 형민의 옷깃을 천천히 열었고 그의 손은 그녀의 등선을 따라 조심스레 움직였습니다. 가슴과 가슴이 맞닿을 때 서연의 숨이 짧게 끊겼고 형민의 손끝이 그녀의 허리를 부드럽게 감쌌습니다. 소파의 쿠션이 가볍게 눌리는 리듬과 억눌린 숨결이 서로의 귀에 스며드는 그 밤, 그들은 더 이상 과거로 되돌아갈 수 없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형민은 천천히 그녀의 허벅지를 감싸 안았고 서연은 그 손을 따라 허리를 낮췄습니다. 둘의 리듬은 말없이 겹쳐졌고 서로를 바라보는 시선 안에는 욕망이 아닌 채워지지 않았던 허기와 외로움이 담겨 있었어요. 서연의 속눈썹이 떨릴 때마다 형민의 입술은 그녀의 목선을 따라 내려갔고 서로의 몸은 점점 더 깊이 엉켜들었습니다. 긴 숨소리, 떨리는 손끝, 그리고 중간중간 멈칫하는 순간들까지 모두 현실보다 더 명확한 감각이었습니다.
형민은 소파에 등을 기댄 채 서연의 머리를 조심스레 쓰다듬었습니다. 우리 미쳤다. 그 말에 서연은 잠시 조용히 눈을 감았고 아무 말 없이 그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형민은 여느 때처럼 오전 8시에 출근했습니다. 와이셔츠 단추를 잠그며 아내의 얼굴을 잠깐 바라봤고 김은주는 새벽 근무를 마친 뒤 그대로 소파에서 골아떨어져 있었습니다. 그의 눈은 텅 빈 거실벽에 잠시 머물렀고 아무 말 없이 현관문을 닫았습니다. 서연은 커튼을 닫은 채 조용히 침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전날 밤 형민의 손길이 스쳐간 자리를 손끝으로 몇 번이고 더듬었고 심장이 느리게 뛰는 걸 그대로 듣고 있었어요. 눈을 감아도 떠오르는 건 형민의 가슴팍에 기대 잠들던 감각뿐이었습니다. 이제 어떡하지? 혼잣말처럼 던진 그 문장은 그녀에게조차 쉽게 들리지 않을 만큼 낮았죠. 그날 오후 김은주가 서연 집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자니? 밥은 먹었고? 서연은 놀라지 않은 듯 익숙하게 현관을 열었고 언니는 평소처럼 손에 김밥 한 줄과 식혜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퇴근했는데 너 생각나더라. 이거 먹어. 서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식탁을 치웠고 언니는 물 한 잔을 마시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형부 요즘 말 없어졌지 않냐? 뭐랄까? 내가 뭘 잘못했나 싶을 정도로. 서연은 잠시 멈칫했지만 이내 고개를 숙인 채 말했습니다. 그런 말 자주 했었잖아. 언니는 작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고 서연은 속으로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 순간 자신의 입술에 형민의 온기가 겹쳐 떠올랐고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밤이 되자 서연은 거실 창가에 기대 앉았습니다. 창밖 주차장에 형민의 차가 들어오는 소리를 들었고 그 순간 본능적으로 불을 껐습니다. 형민 역시 차 안에서 창문을 반쯤 내린 채 서연의 쪽 창문을 향해 짧게 눈길을 보냈습니다. 서로의 존재는 알고 있었지만 더는 다가가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은 그렇게 멀리서 마주보는 밤이었습니다. 욕망보다 두려움이 앞섰고 둘은 동시에 알고 있었어요. 이건 오래 숨겨야 하는 감정이구나. 형민은 퇴근 후 자주 핸드폰을 손에 쥐었다가 내려놓았습니다. 서연이라는 이름 3글자는 쓰지 않았지만 그가 타이핑했다가 지운 문장은 매일 같은 말의 반복이었습니다. 잘 지내? 그 짧은 안부도 마음에선 10번을 외우고 있었지만 끝내 보내지는 못했죠. 서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형민의 발소리만 들어도 눈을 떴고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는 소리만 들어도 무심한 척 커튼 틈을 살폈습니다. 하지만 문 하나 건너의 거리보다 마음의 거리는 훨씬 더 멀게 느껴졌어요. 그날 이후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혼잣말처럼 던진 그 말에 스스로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김은주는 주말 내내 집에 있었습니다. 당직 없는 주말이 오랜만이었고 그녀는 간만에 형민과의 시간을 보내고 싶어 했습니다. 우리 영화나 보러 갈래? 요즘 나 좀 피하는 것 같아서. 형민은 멈칫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손을 잡는 순간 서연의 손길이 떠올라 자신도 모르게 손끝에 힘이 빠졌죠. 영화관에서도 식당에서도 그는 아내의 말에 자주 응만 되풀이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형민은 차 안에서 멍하니 창밖을 보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이상하게 미안하다는 말이 안 나오네. 며칠 뒤 비가 억수같이 내리던 목요일 밤 형민은 퇴근길에 비를 피해 서연네 단지 복도 아래에서 잠시 우산을 접고 있었어요. 그 순간 복도 끝에서 서연이 비를 맞으며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머리카락은 젖어 있었고 눈동자는 놀란 듯 잠시 형민을 스쳤다가 그대로 지나치려 했죠. 하지만 형민은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움직이지도 피하지도 않았습니다. 서연은 발걸음을 멈추고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피하지 말자. 나 혼자 너무 바보 같았잖아. 그 말에 형민은 고개를 떨궜고 비에 젖은 그의 셔츠 자락이 서연의 손끝에 닿았습니다. 나도 바보 같았어. 그날 밤 두 사람은 다시 아무 말 없이 헤어졌습니다. 하지만 거리두기라는 단어가 서로를 멀게 하지 못한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감정은 다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숨기려 해도 숨지 않았고 피하려 해도 엇갈릴 수 없었습니다. 형민의 아내 김은주는 일주일에 한두 번씩 밤 근무가 있었습니다. 그날도 마찬가지였죠. 새벽까지 이어지는 응급실 당직. 형민은 아내가 없는 집에서 혼자 저녁을 먹고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텔레비전은 켜져 있었지만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앞에 떠오른 건 며칠 전 젖은 머리카락으로 자신 앞에 섰던 서연의 모습이었습니다. 밤 9시 반, 형민은 결국 집을 나섰습니다. 비가 오지 않는 맑은 밤이었고 그는 조용히 서연의 집배를 눌렀습니다. 서연은 생각보다 빨리 문을 열었습니다. 형민을 본 순간 아무 말 없이 뒤로 비켜섰고 형민은 무겁게 신발을 벗었습니다. 왜 왔는지 몰라. 형민이 입을 열었고 서연은 작은 숨을 내쉬며 대답했습니다. 나는 왜 문을 열었을까? 그게 더 이상해. 두 사람은 거실에 마주 앉았습니다. 말보다 긴 눈빛이 오갔고 긴장감이 천천히 방 안을 메웠습니다. 서연이 컵에 물을 따르다 손을 멈췄고 형민은 그 손 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진짜 괜찮아?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 대답보다 먼저 형민의 입술이 그녀의 손등을 조용히 덮었습니다. 입술이 닿는 순간 모든 감각이 다시 되살아났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서로를 만지던 그 밤의 리듬이 다시 시작됐습니다. 서연은 그의 무릎 위에 걸터 앉았고 형민은 그녀의 허리에 팔을 두르며 천천히 몸을 눕혔습니다. 소파가 작게 흔들릴 만큼의 움직임, 숨소리 하나에도 긴장이 담겨 있었습니다. 형민은 그녀의 목선부터 어깨, 그리고 쇄골을 따라 입술을 천천히 이동시켰습니다. 서연의 눈은 감긴 채 떨렸고 손끝은 형민의 셔츠 단추를 하나하나 풀어내렸습니다. 두 사람의 호흡이 겹쳐지며 리듬은 느리지만 깊었습니다. 서연이 작게 몸을 움찔할 때마다 형민은 더 조심스레 그녀를 감쌌고 가슴과 가슴 사이 그 누구도 들여다보지 못할 온도가 맺혔습니다. 시간은 얼마나 흘렀는지 형민은 그녀의 옆에 누운 채 작게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그의 가슴 위에 고개를 기대고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형부나 진짜 바보 되려는 것 같아. 형민은 말없이 그녀의 손을 감싸쥐었습니다. 지금은 어떤 말도 이 관계를 덜 위험하게 만들 수 없다는 걸 서로 알고 있었기에 그저 입을 다문 채 숨만 나누었습니다. 형민의 발걸음은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집이 아닌 서연의 문 앞까지 이어지는 그 길이 더 이상 고민이 아닌 선택처럼 변해갔죠. 그는 이제 퇴근 후 종종 서연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밥 먹었어? 삼겹살 좀 남았는데 올래? 서연이 말하지 않아도 형민은 그 집에서 따뜻한 밥 냄새와 익숙한 체온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반면 김은주는 조금씩 달라진 일상에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형민이 퇴근하면 곧바로 샤워를 했고 자주 휴대폰을 들여다보며 웃음 대신 침묵이 늘어갔습니다. 요즘 피곤해 보여.
회사 힘들어? 형민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눈빛은 자꾸만 멀리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김은주는 살며시 형민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우리 예전처럼 안 되나? 형민은 그 손을 조심히 밀어내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피곤해. 내일 얘기하자. 그는 등을 돌려 누웠고 그 침대 위에 흐르던 공기는 서연의 방에서와는 전혀 다른 말라붙은 침묵뿐이었습니다. 서연은 혼란 속에서 자신을 붙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매번 형민이 현관에 들어설 때마다 그 마음은 쉽게 무너졌습니다. 한밤중 거실에 불이 꺼진 채 둘은 말없이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형민이 조용히 그녀의 손을 잡았고 서연은 손을 빼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숨기기보다 피하지 않는 것이 더 익숙해졌다는 걸 서로 알고 있었습니다. 이러다 진짜 들키겠지? 서연이 중얼였고 형민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떨궜습니다. 다음 날 김은주는 조용히 서연의 집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뜻밖에도 형민이 그 안에 있었고 거실엔 두 사람의 신발이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서연은 순간 얼어붙은 듯했고 형민은 소파에서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김은주의 눈동자가 천천히 둘을 훑쳤고 입술은 단단히 닫혀 있었습니다. 그날은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형민과 서연은 알았습니다. 우린 분명히 경계를 넘었다. 그날은 이상하게 예감이 좋지 않았습니다. 서연은 형민을 향해 웃고 있었지만 입꼬리 아래 떨리는 불안이 서려 있었죠. 형민 역시 그 불안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그 불안조차 두 사람에게는 핑계가 되어버렸는지도 몰랐습니다. 김은주의 스케줄은 항상 같았습니다. 응급실 야간 당직이면 다음 날 아침 7시까지 이어졌죠. 하지만 그날은 예외였습니다. 환자도 적고 체력도 무리라 판단한 팀장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은주 선생, 오늘 좀 일찍 퇴근하세요. 몸 상태도 안 좋아 보이네요. 그렇게 예정보다 5시간 빨리 퇴근한 그 밤이 그녀의 모든 믿음을 뒤흔든 순간이 되리라고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새벽 2시 서연의 집 안에는 조용한 음악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형민은 반쯤 풀어진 셔츠 차림으로 소파에 앉아 있었고 서연은 주방에서 두 번째 와인을 따라주고 있었죠. 그들은 둘 다 술 기운을 핑계 삼아 어떤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소파에 등을 붙인 형민의 손끝은 자꾸만 서연의 무릎 위에서 머물렀고 서연은 그 손을 천천히 덮어 감쌌습니다. 그 시각 은주의 차가 아파트 단지에 들어섰습니다. 아직 불이 켜진 동생 집 창문을 바라보며 그녀는 작게 웃었습니다. 서연이 아직 안 잤네. 형민도 집에 있으려나? 아무 생각 없이 핸들을 돌린 그녀는 조용히 주차하고 우산도 없이 서연의 집 앞까지 걸어왔습니다. 현관 앞 문틈 사이로 비치는 불빛은 따뜻했고 그 안에서 웃음소리가 아주 작게 새어나왔습니다. 은주는 천천히 초인종을 누르려다 안에서 새어나오는 낮은 웃음소리에 손이 멈췄습니다. 서연의 웃음이었고 그 웃음 끝에 아주 익숙한 저음의 목소리가 얹혔습니다. 서연아, 와인 다 쏟겠다. 그 한마디에 은주의 손끝이 차갑게 굳었습니다. 문을 두드리진 않았습니다. 도망치듯 발걸음을 돌려 계단을 내려가던 그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은주는 집에 돌아와 단 한 통의 메시지만 남겼습니다. 내일 얘기 좀 하자. 형민의 휴대폰 화면이 어두운 천장 불빛 아래 미세하게 반사되고 있었습니다. 그 위에는 단 한 줄의 메시지가 밤새도록 지워지지 않은 채 떠 있었죠. 내일 얘기 좀 하자.
형민은 눈을 감고 있었지만 마음속에서는 단 한순간도 그 문장을 지워내지 못했습니다. 숨이 막혔고 서연과의 마지막 장면이 불쑥불쑥 떠올라 자꾸만 숨이 엉켰습니다. 그날 밤 그는 아무런 답도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 어떤 해명도 변명도 감히 꺼낼 수 없었죠. 다음 날 아침 은주는 평소보다 단정하게 머리를 올리고 출근 준비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발걸음은 거실로 향했죠. 형민은 이미 깨어 있었고 거실 소파에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어젯밤에 어디 있었어? 은주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눈동자는 날이 서 있었습니다. 형민은 대답하지 못한 채 고개만 숙인 채 멈춰 있었습니다. 서연이 집에 있었지. 그 말 한마디에 형민의 어깨가 움찔했습니다. 그리고 나 너희 얘기 다 들었어. 형민은 마침내 고개를 들었지만 그의 얼굴엔 죄책감 외에 어떤 말도 없었습니다. 언제부터야? 은주의 눈은 흔들리지 않았고 그녀의 손은 조용히 소파 끝을 잡고 있었습니다. 얼마 안 됐어. 정말 며칠 안 됐어. 형민의 목소리는 낮았고 마치 자신도 믿을 수 없다는 듯 더듬거렸죠. 한 번이었어. 그냥 우연히 그렇게 됐고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은주는 짧게 웃었습니다. 비웃음이었습니다. 형부, 와인 다 쏟겠다. 그게 우연이야? 형민은 숨이 걸렸고 그제야 은주가 문 앞에서 모든 걸 들었다는 사실을 정확히 이해했습니다. 은주는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일단 병원 가. 나중에 얘기 더 해. 그녀는 폭발하지 않았고 소리를 지르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너무 차분한 태도는 형민을 더 무너뜨렸습니다. 그녀가 문을 열고 나갔을 때 형민은 그제야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숨이 턱까지 차올랐고 거실 안엔 아득한 침묵만이 내려앉았습니다. 같은 시각 서연은 휴대폰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언니에게서는 아무 연락도 없었고 형민에게도 어떤 말도 오지 않았죠. 그녀는 처음으로 자신이 얼마나 큰 일을 저질렀는지를 조금씩 실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의 손끝이 아직도 자신의 허벅지를 스치던 느낌이 몸에서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감각이 더 큰 죄책감이 되어 가슴을 누르고 있었죠. 은주는 병원 근무를 마치고도 바로 집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해질 무렵의 거리, 그녀는 조용히 핸들을 돌려 서연이 사는 단지 쪽으로 차를 몰았습니다. 아직 햇빛이 건물벽에 따뜻하게 내려앉아 있었지만 은주의 눈동자는 차가웠습니다. 서연은 형민에게서도 언니에게서도 아무런 연락이 없는 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괜히 집안 곳곳을 치우다 말고 소파에 주저앉은 그녀는 계속 휴대폰만 바라보고 있었죠. 그때였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서연은 문 앞에 섰을 때 문 너머에서 느껴지는 긴장감에 왠지 손끝이 떨렸습니다. 문을 열자 그 앞에 선 건 언니였습니다. 서연의 입술이 순간 바짝 말라붙었습니다. 언니, 은주는 아무 말 없이 들어섰고 문이 닫히는 소리만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그녀는 거실 한가운데 서서 집안을 둘러봤습니다. 와인 병이 사라져 있었고 접시며 잔도 모두 정리된 상태였죠. 하지만 은주의 눈은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듯 한 곳에 멈춰 있었습니다. 내가 어제 문 앞에 서 있었어. 은주의 말에 서연은 그제야 무릎이 풀리는 듯 식탁 옆에 조용히 주저앉았습니다. 언니, 나나 미쳤던 것 같아. 그냥, 잠깐 그냥. 은주는 서연에게 다가가지도 외면하지도 않았습니다. 언제부터야? 그 질문 앞에 서연은 입술만 달싹였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이 처음이었어?
서연은 잠시 고개를 끄덕였지만 곧 다시 숙였죠. 은주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넌 내 남편이야, 서연아. 그 말이 처음으로 감정을 실은 채 그녀의 입에서 흘러나왔습니다. 그 사람 나랑 거의 부부라고 할 수 없을 만큼 멀어졌어. 근데 그렇다고 내가 거길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였어. 서연은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언니가 너무 외로워 보여서. 근데 형부도 나한테 그러니까 그 변명조차 변명이 되지 않는다는 걸 서연도 알고 있었습니다. 은주는 조용히 일어섰습니다. 앞으로 당분간 연락하지 마. 그리고 형민이한테도 나도 생각 좀 할 거야. 문을 열고 나서는 그녀의 뒷모습이 서연의 눈엔 너무 작고 낯설게 보였습니다. 그 문이 닫히는 순간 서연은 입을 틀어막고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눈물은 입술 아래로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형민은 작은 트렁크 하나에 속옷과 셔츠 몇 벌을 넣고 문득 손에 잡힌 면도기를 넣었습니다. 집 안에는 은주가 남긴 아무런 말도 없었고 대신 가만히 접혀 있는 이불이 그녀의 침묵을 대변하고 있었습니다. 거실을 마지막으로 둘러본 그는 슬리퍼를 벗고 조용히 현관문을 닫았습니다. 그가 선택한 곳은 회사 근처의 오래된 비즈니스 모텔이었습니다. 창문이 잘 닫히지 않는 좁은 방, 욕실엔 물비린내가 맴돌았지만 그는 그곳에서 첫날 밤을 말없이 눕고만 있었습니다. 불이 꺼진 방 안에서 그는 휴대폰 화면을 수십 번 열어보다가 결국 아무에게도 메시지를 남기지 못했습니다. 한편 서연은 거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식어버린 커피잔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형민은 연락이 없었습니다. 언니도 마찬가지였죠. 그녀는 조용히 옆에 놓인 휴대폰을 들어 메시지함을 열었습니다. 형부 지금 어디 있어? 그 문장을 썼다가 다시 지우기를 몇 번이나 반복하다 결국 괜찮아? 딱 세 글자만 남긴 채 손가락을 멈췄습니다. 보내진 메시지는 읽음 표시 없이 그대로 시간이 흘렀습니다. 형민은 모텔 베개에 엎드려 그 세 글자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괜찮아? 그 짧은 문장이 무엇보다 따뜻하고 무엇보다 잔인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는 답장을 하지 못한 채 다시 화면을 꺼버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은주는 여전히 일상처럼 병원으로 향했고 퇴근 후엔 조용히 동네 슈퍼에서 생수를 샀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누구와도 말하지 않은 채 천천히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죠. 바람이 잔잔했고 밤하늘엔 구름이 얇게 깔려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평온했지만 그 평온이 너무 조용해서 오히려 무섭게 느껴졌습니다. 서연은 그날 밤 형민이 나타날까봐 대문 앞 센서 등을 계속 켜뒀습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그 작은 불빛 아래 그녀의 그림자만 길어졌습니다. 하지만 형민은 오지 않았고 전화벨도 울리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또 하루가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형민은 짐을 다시 챙기며 오래 묵은 옷가지들 사이에 은주와 함께 찍은 가족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프레임 없는 그 사진 속 그녀는 환하게 웃고 있었고 그때의 자신은 지금보다 훨씬 건강한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휴대폰을 들어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시간 괜찮으면 오늘 나랑 잠깐 얘기할 수 있을까? 은주는 출근을 마치고 병원 인근의 조용한 카페로 나갔습니다. 그곳은 그들이 결혼 전 한두 번 만나던 작은 커피숍이었고 창가에는 익숙한 빛이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형민은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고 은주는 말없이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은주야. 그는 처음으로 그녀의 이름을 또렷이 불렀습니다. 은주는 커피를 마시지 않았고
두 손만 가볍게 포개고 있었습니다. 나는 처음부터 내가 너무 멀게 느껴졌어. 그의 말은 조용했지만 하나씩 감정을 꺼내놓듯 흘렀습니다. 처음 몇 해는 우리가 노력하면 될 거라 믿었는데 갈수록 더 외로웠어. 너는 항상 강하고 바빴고 나는 점점 작아지고 그래서 결국엔 말도 못하고 살았어. 은주는 고개를 끄덕이지도 않았고 표정을 바꾸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서연이야? 그 짧은 질문에 형민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나도 그렇게 될 줄 몰랐어. 처음엔 그냥 말이 통하고 편해서 그는 고개를 떨구며 손끝으로 테이블을 문질렀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내가 무슨 짓을 한 건지 밤마다 자꾸 생각나서 도망치고 싶더라. 은주는 조용히 한숨을 쉬었습니다. 형민아, 사람이 외로워서 무너질 수는 있어. 근데 서연은 내 동생이야. 그녀의 말은 나직했지만 단단한 벽처럼 다가왔습니다. 그 아이를 용서할 수 있는지는 나도 잘 모르겠어. 형민은 아무 말 없이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려두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순간 은주는 잠시 그의 손을 바라보다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당분간은 혼자 생각해봐. 나도 그럴 거고. 그녀는 그 말만 남긴 채 자리를 떴고 커피는 아직 미지근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형민은 그 자리에 홀로 앉아 한참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커피숍 바깥은 저녁으로 물들고 있었고 창가 너머엔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형민은 모텔 창문을 열어놓고 텅 빈 도시의 밤 공기를 마주했습니다. 작은 환풍기 소리만이 귓가에 맴돌았고 그 아래로 흐릿한 조명이 머리맡을 비추고 있었죠. 문득 초인종 소리가 울렸습니다. 그는 순간 몸을 일으켜 낮은 경계심과 알 수 없는 기대를 안고 문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그 앞에 서 있는 사람은 서연이었습니다. 긴 머리가 어깨에 축 젖은 채 그녀는 조용히 형민을 바라봤습니다. 형부, 그 짧은 부름에 형민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서연은 한참을 머뭇거리다 조심스레 방 안으로 들어섰고 형민은 문을 닫지 못한 채 그녀의 등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떻게 알았어? 형민의 물음에 서연은 휴대폰을 가볍게 들어 보였습니다. 어제 회사 근처라고 했잖아. 근처 모텔 몇 군데 찾았는데 여기밖에 없더라. 그녀는 고개를 들지 않은 채 침대 끝에 살짝 앉았고 손끝을 맞잡고 있었습니다. 나 언니랑 얘기했어. 그 말에 형민은 가볍게 숨을 들이켰고 서연은 천천히 시선을 올렸습니다. 언니 많이 상처받았어. 근데 나도 그날 밤 이후 하루도 편하게 못 지냈어. 그녀의 눈가가 붉게 번졌습니다. 형부한테 처음엔 그냥 위로받고 싶었던 것 같아. 그게 나도 모르게 욕심이 됐고 그날 밤 내가 그렇게 만든 거 나도 알아. 형민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 밤의 잔재가 아직도 남아있는 듯 서연의 눈빛을 외면하지 못했습니다. 서연은 그 침묵 속에서도 자신의 감정을 꺼내놓기 시작했습니다. 형부가 필요했어. 그냥 누군가가 날 바라봐주는 느낌이. 살면서 한 번도 그런 적 없었거든. 근데 지금은 알아. 그게 진짜 사랑은 아니었단 거.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서연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형부는 언니한테 가. 그녀의 말은 단호하지 않았지만 정직했습니다. 나는 이기적이었고 형부도 그랬고 우리 둘 다 멈췄어야 했는데 못 멈춘 거야. 이제라도 멈춰야지. 형민은 그녀의 등을 바라보았습니다. 좁은 방 안 문 쪽으로 걸어가는 그녀의 뒷모습이
이상하게 가벼워 보였습니다. 그녀가 문을 열고 나가기 직전 잠시 멈춰섰습니다. 나 형부한테 고마웠어. 그 한마디를 남기고 문이 조용히 닫혔습니다. 형민은 혼자 남겨진 방 안에서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형민은 천천히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아직까지도 손끝에 감각이 남지 않아 신발을 신는 데에도 시간이 걸렸습니다.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한 얼굴에는 어딘가 오래 묵은 그늘이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집안은 조용했습니다. 은주의 슬리퍼는 제자리였고 식탁 위에는 차갑게 식은 물 한 잔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는 조심스레 안방문을 열었습니다. 은주는 침대에 앉아 등을 돌린 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침묵이 한참을 가르고 나서 형민이 입을 열었습니다. 나 돌아왔어. 은주는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짧고 담백한 말이 돌아왔습니다. 돌아올 거면 다 정리하고 왔어야 해. 형민은 그제야 그녀의 옆에 천천히 앉았습니다. 정리했어. 서연이도 더 이상 나한테 연락 안 할 거야. 이제 나 그냥 우리 관계부터 다시 보고 싶어서. 그의 말에 은주는 고개를 숙인 채 물었습니다. 그게 그렇게 쉬워? 형민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넌 내 사람이라고 믿었어. 성격이 안 맞아도 잠자리가 없어도 그래도 나만 바라본다고. 은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근데 내 동생한테 그런 시선 보냈다는 거, 그건 그냥 바람이 아니라 나한텐 배신이야. 형민은 그 말을 묵묵히 들었습니다. 그녀의 감정을 되받아치지도 변명하지도 않았습니다. 은주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당분간 나 혼자 있고 싶어. 당장 이혼 얘긴 안 할게. 근데 같이 살 순 없겠어. 며칠 뒤 형민은 다시 짐을 꾸려 조용히 집을 나왔습니다. 어딘가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혼자였던 자리로 되돌아가는 듯 했습니다. 그는 그 길목에서 서연에게 마지막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잘 지내.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서연은 떠났습니다. 형민과의 단지가 아닌 한참 먼 외곽의 작은 동네로 이사를 갔고 카페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새로 핀 꽃을 보고 해가 넘어가는 걸 보며 그녀는 조용히 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가게 문 앞에 서서 노란빛으로 물든 석양을 바라보다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단 한마디를 삼켰습니다. 사랑이었다. 하지만 하지 말았어야 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이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댓글에 잘 들었어요. 따뜻한 한마디 남겨주시면 참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는 이 채널이 계속 이야기를 이어갈 수 있도록 돕는 아주 큰 힘이 됩니다. 당신의 공감이 이곳을 더 따뜻하게 밝혀줍니다. 감사합니다.